제대로 찢었다. 한간호화제인 흑백요리사, 수많은 셰프님들 사이에서 가장 만화 같은 이야기를 선보인 단 한 명의 셰프를 꼽으라면 아마 많은 분들께서 이분을 고를 듯합니다. 조강 201의 만찢남. 백종원, 안성재 교수님으로부터 극찬을 받은 만화를 요리한다던 그분의 음식. 하지만 우리가 접한 방송과 실제 이야기에는 다른 점들도 많았는데요. 정말 만화를 찢어내었다고 말할 법한 음식들과 교수님으로부터 직접 들은 만찢남, 그리고 흑백요리사의 비하인드들을 공개합니다. 수첩대학이 준비한 오늘의 수업, 삶이 정말 만화 그 자체였던 교수님의 중식당, 만화 조리학 조강입니다. 잠시 후 왼쪽 지하 차도로 진입하세요. 워낙 인기가 많았던 교수님의 매장 조강 201. 수차례의 수강 신청 실패 끝에 가까스로 저녁 8시 자리를 잡을 수 있었는데요. 문정역과 장지역 사이에 위치한 이곳은 외부에서 간판이 잘 보이지 않아 매장을 찾기에 다소 어려울 수 있습니다. 조강은 결코 흔히 가는 중식당 느낌은 아닙니다. 은은한 조명과 소품 하나하나 고급스러운 레스토랑에 가깝다라는 느낌이 들었고, 이 와중에 식당에 비치된 만화책들을 보니 이분은 찐입니다. 그 풍경 속에 보이는 오늘의 교수님. 만화를 찍는 대신 주방 커튼을 찍고 나와 손님들과 인사를 나누기도 하고 사진을 찍어주기도 하시는데요. 현장에서 직원분들께 여러 차례 여쭤가며 심사숙고 끝에 오늘의 7차식 과목들을 골라봤습니다. 1교시 진 마파두부, 가격 15,000원. 한우 기름을 사용한 수제 두반장에 부드러운 두부로 맛을 낸 매콤한 두부 요리 마파두부. 일명 흑백요리사 요리왕 비룡 마파두부이기도 하죠. 흑백요리사에서 마치타 부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나온 요리 중에 가장 맛있었고 한 입 먹는 순간 이게 원픽이다. 이 말에 어느 정도 기대감이 커지기도 했지만 방송을 못 보고 그냥 왔더라도 저는 이 마파두부를 한국에서 먹어본 최고의 마파두부로 꼽았을 것 같습니다. 어릴 적 요리왕 비룡을 보면서 만화에 나오는 마파두부는 도대체 어떤 맛일까 궁금했었는데 만화 속 그 마파두부가 이 맛이었구나 하는 그런 감동이었는데요. 살짝 알싸하면서도 입맛을 확 사로잡는 매운맛의 감칠맛까지. 먹을수록 맵다 보니 맥주와 같이 먹으면 더 좋습니다. 2교시 엔직 맥주, 가격 8,000원. 다양한 중국 맥주 중에서도 처음 보는 엔직 맥주를 주문해봤습니다. 시원하면서 청량한 엔직 맥주는 탄산은 상당히 약한 편이었는데요. 하얼빈과 비교하자면 다소 맹맹한 편이라고 할 수 있지만 간이 강한 편인 중식 요리와 잘 어울리는 맥주였죠. 3교시 볶음밥, 가격 8,000원. 탄수화물은 꼭 드셔야 하는 분이 계시다면 이 볶음밥은 무조건 추가하셔야 합니다. 건새우가 풍부하게 들어가서 강한 새우 향이 좋았던 볶음밥. 포슬포슬함이 남달라 확실히 일반 볶음밥보다 훨씬 맛있었고, 마파두부의 볶음밥 추가는 정말 꼭 추천드리고 싶은 조합입니다. 볶음밥은 그냥 그 자체로도 맛있지만 마파두부 양념에 비벼 먹으면 진짜. 마파두부에 이어 이 볶음밥까지. 요리왕 비룡의 음식을 실제로 맛보진 못했지만 비룡의 가장 가까운 맛을 구현했다라고 감히 얘기해봅니다. 고슬고슬한 볶음밥 위에 올라간 부드러운 두부, 여기에 다진 고기까지. 이건 꼭 드셔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강수어 면 추가, 가격 3,000원. 더 맛보고 싶어 면까지 추가해보니 꼬들꼬들한 면에 에그누들이 나옵니다. 마파두부 소스 속에 에그누들을 넣고 슥슥 비벼 먹어보니 소스가 면을 싹 버금는데 에그누들의 꼬들한 식감에 부드럽고 매콤한 맛이 버무러져 진정한 완성이라 할만합니다. 4교시 페타치즈 게살충권, 가격 14,000원. 흑백요리사 방송 1라운드에서 선보였던 만찢남 셰프님의 페타치즈 게살충권, 철냄비장 8권 23페이지에도 나왔던 바로 그 메뉴로 만화책에서는 실패한 충권이라고 나왔지만 만찢남 교수님은 그 충권에서 게살, 치즈를 넣었다는 문장에 꽂혀 어떤 치즈를 넣을까 고민하다 페타치즈를 사용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철냄비장에 나온 충권 레시피를 보고 영감을 받아 만찢남 셰프님만의 레시피로 탄생한 충권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치즈, 게살, 시금치로 만든 충권에 메이플 시럽을 뿌려 마무리했는데 이 충권 하나만 먹으면 입안이 싹 중화되는 그런 맛. 조강에서 매운 요리를 드실 분들은 이 페타치즈 게살 충권을 꼭 같이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5교시 마라탕, 가격 25,000원. 매일 아침 가락시장에서 들어오는 고기와 배추, 청경채, 버섯 등의 재료를 특제 육수로 끓인 요리 마라탕. 사실 저는 마라탕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조강에서 먹어본 이 마라탕은 인생 마라탕이 되었습니다. 일단 마라탕 속에 들어간 고기를 먹을 때 당연히 소고기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냄새가 전혀 나지 않은 양고기였는데요. 실하게 들어간 고기는 물론이고 중국 당면, 두부면에 이분하게 익힌 정도가 완벽했던 청경채, 버섯과 속주까지 실하게 들어간 재료가 도드라졌습니다. 제가 마라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이유는 향신료를 강하게 쓴 마라탕의 수호는 혀의 아랫맛이 취향에 맞지 않기 때문인데, 조강의 마라탕은 현지의 맛을 적당히 잘 살려내면서도 맵싹 얼얼함 뒤에 감칠맛이 더 강하게 느껴져 정말 맛있게 먹었습니다. 6교시 풍미가지, 가격 15,000원. 저는 중식 요리 중에 가지튀김을 가장 좋아합니다. 바싹 익힌 가지튀김보다는 가지의 식감을 적당히 살린 지삼선을 유독 좋아하는데요. 풍미가지란 고추부가 구운 산초, 향취고추, 마라땅콩으로 향을 내어 튀긴 가지 요리를 말하는데, 적당한 느낌에 썰려있는 가지는 바삭바삭하면서도 과한 기름맛보단 가벼운 튀김의 느낌입니다. 한입 베어밀면 가지의 자연스러운 단맛이 올라온과 동시에 아래 깔린 땅콩과 향채고추에 구운 산초의 풍미가 함께 퍼지는데요. 비주얼만 봤을 때 매워 보이던 빨간 고추는 고추튀김 부각 같은 느낌으로 제가 가장 맛있게 먹은 가지 요리 중 하나로 기억에 남았습니다. 7교시
두부크림 꽃빵 가격 8,000원. 고소한 콩국수의 향이 느껴지는 두부크림 치즈와 꽃빵 튀김으로 정말 진하고 걸쭉한 두부크림이 그릇에 발라져서 나오는데 바삭바삭한 꽃빵 튀김을 찍어 먹으면 고소함과 달달함이 극대화되는 그런 맛으로 두부크림 꽃빵도 매운 요리와 잘 어울리는 조합입니다. 이쯤에서 백종원 교수님께 첫 합격을 받았던 그 메뉴 동파육은 왜 아직 안 나오나 생각하는 학우님들이 계실 것 같은데요. 동파육은 1일 8접시 한정 메뉴로 요즘에는 일부러 좀 더 많은 수량을 만드신다고 하던데 저녁 8시에 방문하니 아쉽게도 이미 품절이었습니다. 동파육을 못 먹고 온 게 단 하나의 아쉬움으로 남아서 다음번 방문 때는 꼭 동파육을 먹고 오려고 합니다. 영상에서 다루지 못했지만 다짜고짜 찾아가는 게 아니라 항상 셰프님들께 연락을 먼저 드리고 채널 컨셉과 촬영하고자 하는 내용을 설명을 드리고서 방문 촬영을 하게 되는데요. 만화 조리학이라고 감사합니다. 매장에 비치할 부분이 마땅찮거나 불필요하시다면 소품은 다시 가져가겠습니다 하고 항상 여러 차례 말씀드려 의사를 여쭙습니다. 까부는 유튜버입니다 하고 드리는 게 아니라 인터뷰 전 아이스 브레이킹과 함께 시간을 내어주신 셰프님들께도 교수님이라는 조금은 특별한 기억으로 남으셨으면 하는 바람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무장 해제된 만진남 교수님의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탄생 비화에 관하여 여러 속설들이 돌던 만진남 교수님의 음식 레시피, 만화 속 음식의 레시피를 그대로 가져오는 것인지 혹은 교수님의 창작에서 시작이 되는 것인지를 먼저 여쭤봤습니다. 그게 다들 오해하시는 게 진짜 만화책 그 페이지에 나오는 음식을 했다고 하면 그 페이지를 따라서 했다고 생각해요. 페이지를 보면은 여기서 가능한 것과 가능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이제 나오잖아요. 그럼 가능한 것에 대해서 찾아요. 네, 못할 건 쳐내고. 그래서 계속 맛을 만들어내. 그러니까 거기에 나온 동파육은 사실 맛의 달인에 나온 것보다 공정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가는 거. 춘건 같은 경우에도 만화책계에서는 실패한 춘건이라고 하는데 저 거기 그 게살이랑 치즈를 넣었다는 그거에 꽂혀가지고 이제 어떤 치즈를 넣을까 하다가 이제 페타 치즈를 찾아서 춘건이랑 좀 짭짤한 뭐 달달한 그런 걸 찾은 거지. 형태만 비슷하지 그 내부적인 거는 그러니까 영감을 얻은 거지 거기서 뭔가 참고했다고 하면 조금 어려워. 갑작스레 팀이 분할되는 상황 속에서 팀 밖으로 나오기를 자처했던 만진남 교수님 여쭤봤습니다. 만약 그때로 돌아간다면 여전히 같은 결정을 하시겠느냐고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거기서 그냥 더 올라가는 것도 올라가는 거고 그냥 여기서 다 보여주고 떨어져도 아쉽지 않겠다 해서 그거 촬영 끝나고 집에 왔는데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2015년 9년 전이네요. 네, 만화방을 열었고 거기서 1년인가 2년 뒤에 이제 사천 요리를 했고 그때는 그냥 장사 이렇게 한다. 이제 그때 사천 요리 유행이니까 그걸 따라가자 이렇게 했다가 여기 조강 201 열고서 요리를 전문적으로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는 좀 본격적으로 요리를 파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요리책을 진짜 많이 사는데 저는 저희 집이랑 가게 합쳐져 있는 요리책 다 모으면 그 교보문고에 있는 정도는 있다고 퀄리티 있는 책도 많아요. 계속 공부하고 만화도 보고 그러니까 저희 집 책꽂이 보면 이제 요리책 있다고 만화책 요리책 있다고 만화책 원래 만화를 너무 좋아 그 만화를 좋아해서 어렸을 때 만화도 그렸었고 그러다가 같이 마음 맞는 친구랑 이제 만화방을 본 거라 만화는 지금도 달고 살아요. 교수님이 좋아하신다는 수많은 만화 속 주인공들 중 평생 단 한 명의 음식만 먹고 살아야 한다면 누구를 고를 것인지를 여쭤봤습니다. 한 장르만 하는 사람이 있고 네네네. 오히려 그럴 거면 아빠는 요리사의 그 주인공 아빠가 만들어준 그거는 평생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애니 자체는 그냥 좋아하는 거 에반게리온 그때 그렇지. 네, 그리고 월령공주 지브리 자주 하는 건 아니고 그렇지. 월령공주 딱 좋아하고 그다음에 그랜라간도 좀 제가 가이낙스를 좀 좋아하나 봐요. 책 한 권에 200원, 300원 할 때 이제 맞습니다. 한 5권 빌리면 1,000원 해가지고 맞아요. 항상 학교에서 걸리면 찢기잖아요 이렇게. 해적판을 봐야지. 찢어도 안 아까워. 컨셉이 조금 네. 과하게 나오긴 했지만 정상적으로 만화책 좋아하는 요리사라고 말하고 싶어요. 만화를 따라하는 요리사가 아닌 정말 만화 같은 삶이자 만화를 정말 사랑하는 셰프님의 조광 201. 만화에서 영감을 얻되 누구보다 요리를 진심으로 탐구하는 만진남, 아니 조광유 셰프님과의 보람찬 수업이었습니다. 다음번은 어떤 분을 교수님으로 모셔볼까요? 댓글 남겨주시면 참고하여 일정을 정해보겠습니다.
시첩대학의 출연을 희망하시는 교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사장님들께서는 편히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